그날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 순간을 떠올리면 댕골이 서늘해지면서 식은땀이 흐르죠.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한데 벌써 10년도 넘은 일이 되어버렸네요. 저는 그때 서울의 한 중소형 산부인과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밤 근무였는데 유독 그날따라 병원 전체가 무겁고 키키한 공기로 가득 찬 듯한 기분이 들었죠. 그 병원은 좀 특이했어요. 생긴 지는 꽤 됐는데 묘하게 건물 자체가 어둡고 낡은 느낌을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특히 분만실은 지하에 가깝게 설계되어 있어서 햇빛이 잘 들지 않았고 늘 소독약 냄새와 섞인 희미한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사람들은 그 냄새를 병원 냄새라고 했지만 저는 그게 뭔가 다른 거라곤 직감했죠. 새벽 3시쯤이었나 드디어 응급 분만이 들어왔어요. 산모는 30대 초반의 여성분이었는데 응급 상황이라 꽤 다급하게 오셨더라고요. 양수가 터진 지 꽤 오래된 것 같았고 산모도 지쳐 보였지만 정신은 또렷했죠. 저는 담당 간호사로서 분만실로 들어가서 분만 준비를 돕기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베테랑이신 박 원장님으로 평소에도 카리스마 있고 침착한 분이셨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표정이 굳어 계신 것 같았죠. 분만 과정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산모의 힘이 약했고 아기가 자꾸 내려오지 않으려고 버티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분만실 안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고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게 되더군요. 박 원장님은 인내심을 갖고 계속 유도했지만 아기의 심박수가 조금씩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였을까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을 휘감기 시작한 게 결국 응급제왕절개 수술이 결정되었고 저는 수술실이 아닌 분만실에서 마지막 자은 분만을 시도하는 쪽에 남아 있었어요. 워낙 응급이라 수술실도 바로 준비가 안 된 상태였거든요. 산모는 거의 탈진 상태였고 저와 분만 보조 간호사 1명 그리고 원장님이 분만대 앞에서 기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새벽 4시 30분경 아기가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힘든 과정 끝에 나온 아기였기에 우리는 모두 안도와 기쁨이 교차하는 순간을 맞이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아기를 받아들고 기저귀로 감싸려는 찰나였는데 그 순간 저는 제 생애 가장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아기가 정말 작고 연약해 보였어요. 막 태어난 아기 특유의 붉은 기운이 돌았지만 눈을 뜨자마자 그 눈빛이 그건 아기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보통 신생아들은 태어난 직후엔 눈을 잘 뜨지 못하거나 떠도 초점이 없고 멍한 상태인데 이 아기는 달랐습니다. 눈을 번쩍 뜨더니 그 작고 앙증맞은 입이 쩍 벌어지면서 우리 셋을 향해 아주 명확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여기가 아니야. 그 발음이요. 얼마나 또렷하고 차가웠는지 모릅니다. 마치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이 억지로 숨을 참고 있다가 내뱉는 듯한 신듯하면서도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그의 한마디에 분만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내가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들었나 싶어서 귀를 털었지만 박 원장님과 보조 간호사 역시 얼음처럼 굳어버린 채 아기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짧은 정적이 깨지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기는 제가 든 팔을 비틀더니 갑자기 믿을 수 없는 힘으로 저항하기 시작했어요. 신생아의 힘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악력이었습니다. 아기는 저를 밀치듯 팔을 뿌리치고 곧장 박 원장님의 얼굴로 달려들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쫓는 맹수처럼요. 그날 박 원장님의 비명과 함께 아기가 그의 오른손 검지를 물어뜯었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는 상황 파악조차 못하고 비명을 질렀어요. 박 원장님은 고통에 몸부림치셨고 피가 솟구쳤습니다. 그 피가 분만실 흰색 타일 바닥에 떨어지는데 이상하게도 붉은색이 아니라 아주 진한 검붉은색에 가까웠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아기를 태워놓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아기는 박 원장님의 손가락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아기의 작은 입에서 뼈가 부서지는 듯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제가 간신히 아기의 머리를 잡아 떠내려고 힘을 주자 아기는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는데 그 순간 아기의 눈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새하얀 눈동자 사이로 핏줄이 선명하게 드러났고 아기의 얼굴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뒤틀리면서 마치 흉측한 괴물의 얼굴처럼 변하는 것을 목격했어요. 소리를 지르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입이 굳어버린 것 같았어요. 아기는 저를 놓아주자마자 마치 스프링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는데 그 동작이 인간의 것이 아니었어요. 아기는 벽을 발로 디디고 그 반동으로 분만실 천장을 향해 수직으로 날아올랐습니다. 우리가 비명을 지르며 위를 쳐다보는 그 찰나 아기는 천장에 붙어버렸습니다. 네 발 달린 짐승처럼 천장에 납작 붙어서 마치 거미줄이라도 친 것처럼 찰싹 달라붙어 있었어요. 조명등 불빛 아래서 아기의 작은 몸뚱이가 기괴하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죠. 박 원장님은 고통으로 바닥을 굴렀고 보조 간호사는 충격으로 넋이 나가 벽에 기대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후후후 아기는 천장에 붙은 채로 짐승이 헐떡이는 듯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장 타일 틈새 환기구 쪽을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어요. 발이나 손가락이 아니라 몸 전체의 관절을 비틀면서 마치 액체처럼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끔찍하게도 아기의 몸이 억지로 좁은 틈으로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뼈가 부러지거나 형태가 망가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틈이 늘어나는 것 같았죠. 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당장 응급벨을 눌러야 했어요. 하지만 누르기 전에 저는 마지막으로 아기의 머리가 환기구로 사라지기 직전에 들었던 그 소리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아기는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 다시 한번 그 차갑고 신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번에는 혼잣말 같기도 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것 같기도 했죠. 기다려라. 금방 돌아올 테니. 그리고는 툭개 소리와 함께 아기는 천장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적이 다시 찾아왔지만 이번 정적은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무겁고 공포스러웠습니다. 분만실은 순식간에 아비 교환이 되었어요. 박 원장님은 손가락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응급콜 버튼을 눌러댔습니다. 응급 상황, 분만실, 의사님 물렸어요. 당장 와주세요. 간호사들이 우르르 몰려갔을 때 그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바닥에 흥건한 피, 탈진한 산모, 그리고 충격으로 넋이 나간 박 원장님, 그리고 천장에 흉측하게 찢어진 환기구 덮개. 저는 모든 것을 말해야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저 아기가 도망갔어요. 천장으로 라고 중얼거릴 뿐이었죠. 병원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응급처치가 이루어졌고 박 원장님은 심각한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상모는 다행히 안정을 되찾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는 극도의 정신적 충격으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경찰과 병원 측 보안팀이 출동했지만 그들은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환기구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과태건한 아기가 어떻게 천장으로 올라가서 좁은 환기구 속으로 기어 들어갈 수 있었겠어요. 며칠 동안 병원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신생과 무게 및 뒤로진 폭행으로 규정하려 했지만
CCTV는 텅 빈 천장만을 보여줄 뿐이었죠. 다행히 산모는 출산 후증으로 기억이 모호해져서 나중에 진정된 후에는 너무 놀라서 내가 헛것을 본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의사의 손가락이 찢긴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기에 수사가 계속되었지만 아기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그 병원에서 일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항상 그 끔찍한 아기의 얼굴, 뒤집힌 눈, 그리고 천장을 타고 교환하는 모습이 플래시처럼 터져 나왔죠. 병원에서는 그 일을 특정 약물 복용으로 인한 산모와 의사의 일시적인 환각으로 덮으려고 했지만 저와 보조 간호사는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보조 간호사는 그날 이후로 그 일을 언급조차 하지 못하고 결국 퇴사해 버렸고요. 저는 이직을 했지만 마음의 짐은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제 영혼의 일부가 그 분만실 바닥에 떨어진 채 썩어가고 있는 기분이었죠. 몇 달이 지났을까? 저는 우연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기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일했던 산부인과 근처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글이었어요. 그 아파트 주민들이 몇 주 동안 밤마다 정체 모를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내용이었죠. 단순한 아기 울음소리가 아니라 뭔가 불만 가득한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글의 끝에는 한 가족이 겪은 끔찍한 경험이 묘사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늦은 밤 아래분 몰래 옥상에 빨래를 널러 갔다가 옥상 환풍구 쪽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무언가 큰 쥐가 아닐까 하고 무심코 쳐다봤는데 환풍구 덮개 틈으로 희미하게 비치는 작은 손가락이 마치 뭔가를 간절히 파내듯이 흙과 먼지를 긁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손가락이 환풍구 밖으로 나보더니 마치 무언가를 잡으려는 듯 허공을 움켜쥐었다는 거죠. 손가락은 성인 남성의 새끼 손가락만큼이나 가늘었지만 벼마디가 뒤틀려 기이한 각도를 이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파트 주민은 공포에 질려 도망쳤고 다음날 그 환풍구 주변에는 핏자국인지 흙탕물인지 모를 검붉은 자국이 얇게 남아 있었다고 해요. 그 글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여기가 아니야. 기다려라. 금방 돌아올 테니의 그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려 퍼지는 것 같았죠. 그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세상이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님을 알았고 자신을 가두려는 인간들로부터 도망쳐 숨어 지낼 곳을 찾았던 겁니다. 산부인과 분만실은 지상이었지만 그곳에서부터 천장 속 그리고 병원 건물 전체의 구조를 타고 이동한 후 결국 도시의 낡고 어두운 구석 이 환풍구와 벽안이 복잡하게 얽힌 곳 이를 스며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 아트 단지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끔찍한 존재의 흔적을 쫓는 미친 사람처럼요. 저는 간호사 경력이 있었기에 사람들의 건강 이상 징후에 민감했습니다. 몇 달 뒤 그 아파트 단지 근처의 작은 병원에서 원인 불명의 영유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사망 원인은 급성 호흡 부전 또는 미상 병원체 감염으로 처리되었는데 죽은 아기들의 공통점은 사망 시각이 모두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그 존재가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자를 제거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혹은 자신이 있어야 할 그곳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처럼 말이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 아니었고 인간의 몸을 빌려 세상에 잠시 내려왔다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 환경에 놓이자마자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 도망쳤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본래의 모습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것도요. 가장 끔찍했던 건 그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폐사한 그 산부인과 병원에 또 다른 산모가 극급 분만으로 실려왔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입니다. 제가 그 병원을 떠난 후에도 여전히 그 낡은 건물에서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었거든요. 저는 그날의 일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시고 잠을 줄여가며 노력했지만 도망칠 수 없었어요. 그 아기는 마치 제 삶에 박힌 쇠기 같았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그 병원에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예전 동료 간호사에게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날 아기는 어떻게 되었나요? 혹시 이양 갔나요? 라고 물어봤죠. 전화를 받은 동료는 순간 말을 더듬떠렸습니다. 그녀는 쭈뼛거리더니 그 아기 말이야. 세상에, 너 아직도 그걸 기억해. 퇴사하고도 못 잊었구나. 라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이어 말했습니다. 그 아기는 말이지. 병원에서 공식적으로는 사산 처리됐어. 하지만 사실 그날 아기는 나갔고 우리는 모두 그날 밤 천장에 붙어 기어가는 걸 봤지. 하지만 그 후로도 계속 이상한 일이 있어서 병실 천장이나 복도에서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가 긁는 소리가 났거든. 아주 가늘고 날카로운 소리 말이야. 마치 손톱으로 벽지를 긁는 듯한 소리. 그녀는 목소리를 더욱 낮추며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우리 병동에서 태어난 아기들 중에 유복 발육이 느리거나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한 아기들이 눈에 띄게 늘었어. 마치 그 존재가 이 세상에 남겨진 다른 아기들의 생명력을 조금씩 가져가고 있는 것처럼. 저는 전화를 끊고 내서 한참 동안 벽을 바라봤습니다. 그 아기는 도망친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더 좋은 잠복처를 찾아서 이동했을 뿐일 수도 있죠. 혹은 자신이 태어날 운명이었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 이 세상의 다른 순수한 생명체들을 재료 삼아 힘을 비축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세상의 모든 아기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 순수한 얼굴 속에 혹시라도 그때 그 끔찍했던 눈빛이 깃들어 있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요. 가끔 밤이 깊으면 저는 제가 사는 작은 빌라의 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봅니다. 환기구가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왠지 모르게 퀴퀴한 소독약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인 듯한 기분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젠 압니다. 우리가 겪는 이 모든 현실은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그저 잠시 머무르는 곳이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상상조차 못할 방식으로 자신들의 진짜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날 새벽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들려왔던 그 아기의 목소리는 제 남은 인생 전체를 지배하는 저주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가 아니라 그 말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함과 공포를 함축하고 있는 듯 말이죠.